이번에 저희들이 우리 사실 기간제 생들도 제일 많이 교체가 된 것 같은데요. 13분이 원래 새로 오셨는데 학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쌤들이 굉장히 다 또 좋으신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아서 올해 또 2022학년도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영상고가 진행될지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될 만큼 우리 새로 오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매년 제가 2월달 되면은 이렇게 거창하게 학교 비전회를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부에서 혹시 비전 마지막 발표한 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2022학년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 한번 또 고민해 보면서 제 생각들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지나면서 오늘까지 같이 함께 달려주신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우리 선생님들 학교장으로서 환영드리고, 또 우리 영상부를 위해서 함께 달려가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쌤들한테는 지난번에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새로 오신 쌤들도 계시고 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학교에 대한 사항을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 2022학년도 신입생 모집 결과부터 한번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소리 잘 들립니까? 괜찮습니까? 네. 우리 특성화고가 32개 있습니다. 상업계 16개, 공업계 16개. 그 중에서 원래 2022학년도 우리 신입생 모집에서 경쟁률 부분에 저희들이 특별전에서 3위를 했습니다. 70% 모집하는 인원인데요. 108명 모집에 저희들이 17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식적으로 제일 많이 몰린 데는 부산관광부였습니다. 212명 왔고요. 우리가 178명은 대관고는 사실 미니 학교라서 끼워주면은 저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2등으로 보시도 되겠죠, 그죠? 그러나 일반 전형은 사실 어떤 경쟁률에 큰 의미는 없으나,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세영고가 이번에 이제 47명이 54명 지원했었고, 큰가고가 사실 특별전형 미달된 학교이기 때문에 저도 끼워주기가 좀 애매는 합니다만 경쟁률은 저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상고가 나날이 발전해 왔다는 거.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때 그 학교나 또는 학관 미달 학교가 32개 중에서 그 20개 이상이 미달됐었다는 사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지고 2022학년도 상업계 특성하고 신입생 모집 현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 영상고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특별전형 1.65 대 1 됐었고 일반 1.11 대 1. 전체적으로 보면은 78명 정도 저희들이 탈락을 시켰고, 이제는 선발하는 학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전형까지 모집을 다 못한 학교들이 추가 인문계 떨어진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추가 모집을 했는데, 그 추가 모집 결과에 의해서 상업계에서는 정말 분발했거든요. 그래서 개성여고가 5명 모집을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부산 진여상은 27명 모집을 못했습니다. 부산 진여상은 공립인 거 아시고, 부산 여상은 사립이죠. 사립도 또 부산 여상도 모집을 많이 못했었는데 그래도 분발해가지고 부산 여상은 그래도 모집은 다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업계와 공업계로 나누어서 이렇게 봤을 때 상업계는 정말 더 열심히 합니다. 공업계보다. 자, 그럼 공업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계, 요거 우선 먼저 보고요. 상업계 우리 2019년,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4년간을 한번 통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률 부분만요. 우리 영상부 제일 위에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저희들이 0.70 대 1밖에 안 됐습니다만 1대 1, 1.3, 1.6 계속 어떤 경쟁률이나 이런 그 통계를 볼 때는 추세를 보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우리는 발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물론 일반 전형에서는 그다지 경쟁률이 의미는 없으나 저희들이 2020년 입학 신입생들부터는 계속 저희들이 좋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은 세무고가 세연고로 바뀌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올해만 앞에 계속 힘들하다가 올해 이제 재미를 좀 봤죠. 그 다음에 개성여고는 늘 좀 잘 안 되는 편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관광고가 사실은 이제 1.53 대 1, 1.97 대 1, 1.24 대 1. 작년에 부산관광고가 조금 제가 느끼기로
작년에 부산관광부가 조금 모집을 조금 신경 좀 덜 쓰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부산관광부 정말 우리 부산에서 특성화 중에서 탑이거든요. 지금 학교장 얘기를 조금 들어주시고, 왜냐하면 우리 2022학년도 가는 방향들이고 학교장으로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은 영상부에 소속돼 있으시니까는 귀한 자리에 눈 감고 듣지 마시고 가급적 함께 공유해 주시고 학교가 지금 영상부 어떻게 가고 있는지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눈 감고 듣는 건 물론 자유겠지만 그래도 저는 개인의 배경규보다는 영상부도 학교장으로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예의는 좀 지켜주는 것도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관광부 작년에 조금 힘들어 1.24대1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정말 열심히 했거든, 제가 알기로. 그때만 1.96대1 됐습니다. 그건 2대1 되더라고요. 이게 결국은 조금 괜찮다 싶어서 잠시 눈 감으면 훅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이. 그래서 원래 이제 부산 관광이 굉장히 분발을 또 했고요. 부산 여상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진여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상업계는 그래도 그나마 열심히 많이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공업계를 한번 보면 공업계가 많이 힘들어요. 교육청에서도 지금 이제 공업계 때문에 사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쩌면은 밥벌이라 그럴까요? 먹고 사는데 기술 신장에는 공업계잖아요. 근데 공업계 쪽 아이들 안 가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금 한번 보면은 우리가 21학년도하고 2학년도 비교해 놨잖아요. 근데 보면은 진짜 이 지금 올해도 보면은 굉장히 지원율 부분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이게요. 특별전형도 마찬가지고, 그죠? 일반전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미달이 많이 났죠. 미달이 많이 났는데 추가 모집에서도 이렇게 됐습니다. 추가 모집에서 보면 경성전자가 43명 모집 못했어요. 그리고 검정전자 17, 대한고 27, 디지털 21, 동명고고 18명 이 모집 못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알잖아요. 신입생 모집 이 미달되면 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소년에 있는 애들 우리 지난번에 받아봤잖아요. 걔들 학교 나오고 학교 왔다 하면 완전히 막 그냥 초토화시켜요. 그래서 사실 미달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희들이 후기고 인문계 불합격 인원을 352명 정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어요. 예전에 보면은 75% 선에서 커튼에 끊겼는데 2022학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78.5%가 끊었어요. 그러니까 한 3.5%가 더 늘려졌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 인문계로 더 많이 들어간 거죠. 다른 얘기를 하면은 적게 떨어졌다는 얘기죠. 교육청에서 그런 거 이제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교육청이 특성화 미기 살려주기 위해서 인원 조정하고 그런 세상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작년에 569명 떨어뜨렸거든요. 인문계에서. 그런데 올해는 352명밖에 안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원래 공고 같은 데는 지금 미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신입생 모집을 다 해서 정말 즐겁게 신나게 1월달 여름 겨울 방학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여튼 충원이 337명인데 특성화 현재 미달이 160명입니다. 160명 미달이에요. 애들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경성전자 43명, 진여상 27명, 대양 27 저렇게 미달된 상황입니다. 저기서 합격 감축된 학교는 제가 지금까지 듣기로는 경성전자가 한 학급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급 줄었고요. 진여상이 한 학급 줄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데는 19명, 20명 이상인데 왜 안 줄었노? 이렇게 또 의문이 있을 수 있죠. 다른 데는 이제 이런 데는 학과별 모집이에요. 학과별 모집을 하다 보니까는 쪼개다 보니까 21명 합치면 21명인데 나눈 게 뭐 15명 되고 뭐 되고 몇 명 되고 하나 끄면 되는 거예요. 학과별 모집하면 좋은 거는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진여상하고 경성전자만 하나급씩 줄어든 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물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네, 제가 갖다 드릴게요. 네,
우리 교무기획님이 아주 말빠르게 갑자기 제가 감기기가 확 들어가지고 목감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원래 우리 기존 쌤들 아시지만 우리 새로 오신 쌤들 목소리가 엄청 좋은데 지금 목감기가 어저께부터 확 들어와가지고 좀 많이 심하네요. 자, 그래서 신입생 모집 이제 우리가 그동안 했었던 진로 체험 이제 참가 인원에 대해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21년 그러니까 21학년도 때 저희들이 했던 거예요. 매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8회 했었어요. 8회 했었는데 22학년도 그러니까 21학년도에는 저희들이 이게 21학년도죠. 그래서 요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결과는 뭐냐면 701명이 접수해서 단적 강도로 중복되는 학생들이 좀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이 작년 21학년도에 신입생 모집을 위해서 진로 체험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참 좋은 결과를 가졌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학 설명회 때 2022학년도 신입생 입학 설명회 때 저희들이 신청자가 193명이었습니다. 근데 실제 온 아이들은 175명이 왔었어요. 근데 이때 영상고를 첫 방문한 아이가 한 50명이 됐었습니다. 이 아이들의 자료를 우리가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학생들 자료를 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신입생 모집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저는 봐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노력에 의한 결과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신입생 분석을 해보면은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상위 그룹 제일 잘하는 아이가 11%짜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29%, 45% 저런 아이 지금 제일 상위 그룹 아이들이 들어와 있고요. 현재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보면은 이제 다른데 유출하지 마십시오. 우리 새로 오신 쌤들께서도 일단 이건 우리끼리 비밀이니까는요. 그래서 합격자 평균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22학년도는 특별 전형이 84점, 일반 전형이 83점 해서 평균 83%좀 된다. 이 정도 보시고 커트라인은 저희들이 아마 90% 끝선에 거의 걸려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입학생들이 우리 영상고 사상 제일 좋은 학생들로 지금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내년 신입생은 정말 더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올인해야 안 되겠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자, 이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무단결석 일수가 중요한데요. 지금 뭐가 잘못됐네. 저쪽이 22학년도 신입생인데 오타가 생겼네, 그죠? 왼쪽에 영상고 제가 사회라 그랬는데 우리 쌤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새로 오신 쌤들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22학년도에 3학년들이 영상고 입학 2회입니다. 요번에 졸업한 애들이 1회입니다. 그래서 3학년이 2회, 2학년이 3회, 1학년이 4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해석하면 조금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상고 1회부터 우리는 신입생 미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부터 이제 좋은 학교가 되어 온 겁니다. 신입생들이. 그 상태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원래 5일 이상 5일 무단결석 5일 이상 되는 아이들이 7명입니다. 저기. 이제 요 학생들을 이제 우리가 좀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요 아이들만. 여기서 사실 오지환 얘는 안 받으려고 정말 노력했거든요. 우리가. 안 받으려고 얘가 성격이 또 조금 괜찮아요. 그래가 일반 전형에서 넣은 건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받았는데 어떨지 모르겠으면 와서 잘 생활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요거는 이제 2학년이 되겠죠. 그죠? 22학년도 2학년 아이들이 1학년 들어올 때 모습입니다. 그때도 아이들이 8명 정도밖에 안 돼서 사실 1학년 생활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좀 많죠. 요쪽 아이들이 요번에 졸업한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이제 3학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느낌이 오죠. 3학년까지는 조금 그래도 힘든 아이들이 좀 있구나. 그러면 2학년, 1학년들은 좀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 자료를 미처 지금 박창호 선생님 오늘 안 오셔서 내가 미처 자료를 못 받았는데 아마 여기서도 자퇴하거나 퇴학된 데 좀 있어, 그죠? 좀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렇게 학교를 운영하다 보니까는
무단 결석이 5일 이상 된 애들이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기도 보면 뭐 자퇴도 막 이건 작년 자료를 내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2학년도에 1학년, 2학년은 굉장히 좋겠다. 1학년이 더 좋겠다. 3학년은 조금 힘든데 그래도 이미 정리 많이 됐잖아요. 우리 3학년 좀 정리 많이 됐죠? 예, 부장님 많이 했습니다. 많이 정리됐죠? 많이 정리돼서 아마 괜찮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좀 애비기는 것들은 좀 그래도 많이 아이고 그래도 보이네요. 백근영이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도 낙엽이 날리고 낙엽이 좀 날아간 애들도 좀 있고요. 예. 그래도 조금 아직 몇 명은 남아 있는데 그래도 막 우리가 사람으로 함께 교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북거리쯤에 이거는 이제 그 앞에 아이들입니다. 성심보건고 마지막 아이들이 이 정도였습니다. 5일 이상이 48명. 여기서 반이 여기 이제 작년 기준에서 반이 나가고 했었는데요. 그만큼 힘듭니다. 무단 결석 한 5일 이상 되는 아이들이 너무나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아이들이 없는 학교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영상고 시트 전체 현황을 한번 보면은요. 쭉 이제 눈을 보면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좋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영상고 1회, 2회, 3회, 4회로 내가 나눠봤는데 여기 이제 단점이 이거 레이지 포인트가 좀 잘 안 돼요, 이게. 여기 또 모든 게 좋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스크린을 하니까 레이저 포인트가 안 돼서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저희들이 이제 미달이 안 나죠. 사실 요때 18학년도 요때는 저희들이 추가 모집에서 여기서부터 다 채우기 시작했고 이 앞에는 미달이었고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다 이제 채워서 영상부 1회부터 좋은 학교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좋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당장 여기도 보면은 사고결 보면은 15%에서 16%, 5%, 그 다음에 이렇게 3%. 이제 이렇게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제 좋은 성적, 더 좋은 성적의 아이들을 우리가 모집하는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부적응 중단율 널리고 우리 1등하고 2등 했거든요. 그동안에. 원래 우리가 양보를 좀 해가지고 9등밖에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가 거의 1, 2등 차지했던 부적응 중단율이었는데 사실 지금도 보면 경성전자, 동명공고가 많이 있네요. 동명공고, 금정전자, 부산보건고, 세무고, 대정미래, 대강, 도이공고가 우리 앞에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원래 우리가 꼭 한 자리 하고 싶었는데 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 2022학년도 목표치입니다. 제가 늘 꿈꾸던 부적응자 한 자릿수 9명까지. 그래서 9명 만약에 잘리면 450명 기준 잡으면은 한 2%쯤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20개 학교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면 이 20개 학교가 이제 조금 이제 그래도 2%가 좀 들어가겠다 그죠? 예. 이때 꼴찌 하는 걸로. 하여튼 내년에는 우리 22학년도에는 저렇게 중단율에서는 한마 꼴찌 할 수 있는 그런 학교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급적 아이들을 퇴학시키지 않으면서 자퇴도 하지 않도록 내년에는 한번 한 자릿수 꼭 유지하는 그런 해가 한번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보셔도 이제 중도 탈락률 쭉 보면은 좋아지는, 실제 충원율도 계속 좋아지는 거 알 수 있고, 중도 탈락률은 점점 낮아진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취업률 이제 문제입니다. 이 취업률은 참 아무리 노력해도 원래 작년에 우리가 16%인데 원래 우리가 이게 9.2%밖에 안 돼요. 정말 우리 부장님, 김현정 부장님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모두가 함께 노력했지만 이게 좀 잘 안 돼가지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22학년도에는 모든 역량을 취업에 쏟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혁신 지원 사업이라든지 중기층 사업이라든지 모두 취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내년 취업률은 적어도 한 20%, 25% 정도는 올리면 어떨까. 사실 지금 취업이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들 무심코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뭘 취직할 끼고 대학교 가라. 자의적인 해석으로 그렇게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한쪽에서는 아이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는데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그냥 툭 던지는 게 취업을 뭘 할 끼고 대학교 가라.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노력을 정말 힘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좋겠고,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도 사실은 취업을 해서 이 아이들이 한번 일을 해보고 대학교 가는 게 아마 우리 아이들한테 더 바람직한 모습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취업 후 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아이들이 대학교 가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우리가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선취업 후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영상고의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말씀 한마디 하실 때도 신중히 가려서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사실 11% 되어 있지만 저 해가 정말 힘들었던 해였습니다. 저때 143명 들어와서 93명 졸업했으니까는요. 50명이 날라갔습니다. 자퇴하거나 퇴학했던 애들입니다. 저런 어려움이 많이 있었던 학교입니다. 그만큼 어려움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하고 우리 아이들 교육을 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지도 모릅니다. 실제 이 아이들 졸업하는 날 교감쌤도 눈물을 흘렸고 저 또한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아이들 말고 이제 좋은 아이들이 이제 입학을 많이 했으니까는 저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학교 생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는 이사장님께서는 정말 늘 참 선생님들을 칭찬 늘 해주셨습니다. 수고했다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 파티를 한번 할지는 못해서 며칠 전에 참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사장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이거 자꾸 밀어가지고 안 된다. 우리 행정실장 보고 어찌됐든 간에 해라! 라고 명을 내리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는 호텔에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농심 호텔에서 이렇게 큰 파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해야 하는 시간을 가졌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사실 이런 자리는 공적인 자리죠. 따지면은 물론 일과 후의 시간들이지만 그래도 이런 건 공적인 자리고 사적인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는 우리 쌤들 모두 함께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래도 또 내는 일에서 못 온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참석 여부를 좀 알려달라고 해서 좀 일찍은 알려주셨어야 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갑자기 당일날 못 온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행정실장 굉장히 힘들었거든 그날요. 한 6-7분이 그 당일날 못 온다 그러니까는 예약은 미리 다 해놓고 이런 일은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쳐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이 노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저 메가폰을 계란이 왔어요도 아니고 저걸 가지고 음악에 저 엮는다 생각 자체 참 굉장히 새로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메가폰을 저런 아이디어 참 좋다. 개혁, 혁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제가 좋아하는 말 하나 나왔죠. 불광불급. 예, 불광불급도 나오고. 그래서 그냥 굉장히 신나게 추노 옛날에 저 추노 드라마 저 노비 잡으러 다니는 도망간 노비 잡으러 다니는 그 얘는 그 옛날에 저도 봤거든요. 그때만 맨날 이 전주 말 타고 막 잡으러 갈 때 이게 막 빠박빠박 나왔던 기억이 나서 굉장히 새롭게 봤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진짜 메가폰을 저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화라든지 도전, 혁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우리 선생님들은 그냥 잘못하면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 빠진 상태에서 뭔가 새로움이 항상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열정이라는 말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열정을 갖고 우리가 학생들을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등산하다 보면 늘 그 소리죠. 8분 등산 나왔다. 등산하면서 맨날 거짓말하죠. 다 왔습니다. 가보면 아직도 걸었어요. 맨날 등산하는 사람 다 거짓말이에요. 다 와갑니까? 이거 얼마 안 들어가야 됩니다. 이건 약속도 안 했는데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죠? 이제 뭐 선의의 거짓말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8분 등산. 8분은 일본 말에서 나왔다고 해서 안 좋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하는데 8분 또는 8푼으로 저기 맞다 그러다. 그러나 우리는 입에는 8부 능선이 배어서 8부 능선. 8부 능선에서 영산을 얘기한다. 라고 제 제목을 붙여봤는데, 그럼 저 정상에 누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저 정상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저 정상에 누가 있어요? 저는 이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입니다. 이 학교입니다. 운동장 하나 없는 학교. 운동장, 농구장이 이 다죠?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부산까지 왔습니다. 요 운동장 이 고등학교 끼고, 여기 중학교 끼고, 차 한 대 못 들어갑니다. 차는 한 대 언제 들어가냐면 급식실에 온 차, 배달 온 차 한 대 거꾸로 들어갔다 거꾸로 나오는 차. 선생님들은 어디에 차 갖다 놓느냐? 공영주차장에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거든요. 공영주차장이 여기 요 보면 한 이 정도. 실장님은 배에 차대든 줄 알았다.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차대야 됩니다. 걸어가지고. 그래도 걸어서 올라가죠. 이런 학교입니다. 운동장 안 없는 학교. 이 학교가 부산에서 탑입니다. 이거는 탑이 맞습니다. 제가 조사 다 해봐도 탑입니다. 제가 늘 이 학교를 목표로 삼았던 거 아시잖아요. 늘 부산관광부 이기겠다고. 참 저도 겁없이 늘 2017년도부터 이 얘기를 해왔거든요. 이제 8부 능선 왔다는 느낌이 저는 있어요. 해운대 관광은 늘 이기지도 못하면서 이긴 것처럼 늘 말을 했잖아요. 해운대 관광에서도 많이 오셨어요. 해운대 관광을 이겼다고 했지만 버거웠죠. 그래 이제 조금 해운대 관광 좀 이겼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는 해운대 관광이 이제 요 밑에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아직도 부산관광구는 저 정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산관광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쟤들 이기기 위해서 지금 한 8분 능선쯤 오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더 올라가면 저는 부산관광구 잡고 우리 영산고등학교가 부산에서는 최고의 특성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죠. 부산관광구 선생님들 정말 열심히 하시고, 물론 설립자님의 사위와 딸이 열심히 채찍질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부산관광구 있지만은 옛날에 송도상구를 아무도 기억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송도상구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부산관광구 선생님들의 설립자님들은 관계자들은 엄청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영산부의 선택은 어떤가? 그죠? 이제 올라갈 것인가? 3부 능선에서 힘들어서 이제 내려갈 것인가? 다시 올라갈 것인가? 우리 동문 신주희 선생님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 선생님이 우리 학교 그 졸업생입니다. 우리 어떤 제자. 우리 쌤도 잘 모른다 아이가. 행정실에 계신 신주희 쌤이. 아이 얼굴 들어봐. 예, 우리 학교 졸업생입니다. 졸업할 때 수석으로 졸업했다니. 몇 회죠 진짜? 선생님 몇 회지? 20회? 와 나이 많네. 그래서 나오죠 나이가 20회. 어때요? 여기서 8분 넘게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내려가야 되겠습니까? 올라가야 되겠어요. 선생님들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 모두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늘 하는 얘기는 저한테 주인 시간을 많지 않기 때문에 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고 제가 떠나고 나서도 우리 영상고가 항상 지속 가능한 학교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원래 생각했었던 게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정했으니 영상고 발전위원회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정말 오랫동안 해야 되는 선생님들 적어도 20여 년 이상은 영상고에서 함께 해야 되는 선생님들이십니다. 우리 정치생님들이시죠. 이분들에게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결정권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교감생 위원장은 하시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선생님들이 제일 오래 하실 거니까. 임수정 선생님 몇 년 더 하셔야 되죠? 임수정이 2055년에 퇴임. 언제 끝난다고요? 55년 퇴임입니다. 55년 내 살아있겠나? 그때 지팡이 짚고라도 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면 퇴임식 때 내가 그때 많이 안 죽고 있으면 임수정 선생님 퇴임식 때는 내가 지팡이라도 짚고 어쨌든 간에 한번 와서 축하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어렵겠죠?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운동도 해보고 술도 좀 적게 먹고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만은 이렇게나 많이 남아있는 선생님들이 이제 이 쌤들은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이제. 기간제 쌤들이 좋은 게 뭔지 알아요? 갈 데가 많아. 이 마음에 가도 되는데 이 쌤들은 갈 데가 없어 이제. 가도 못해. 그래서 이 쌤들 학교예요 앞으로. 실제적으로 뭐 내 연배들 우리 쌤들 뭐 뒤에 계신 분들 우리 얼마 안 남았잖아요 사실은 이제. 해봤자 뭐 3년 4년 3년 4년 남은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이제 이상합니다. 이 쌤들한테 이제 돌려줘야 될 것 같아요. 학교에 대한 모든 결정권들 이 쌤들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제가 모든 결정권들은 이 쌤들에게 거기 다 줬어. 선생님들이 알아서 뭐 8분 넘게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내려가고 싶으면 내려가고 우리는 뭐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제가 그런 권한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따로 우리 쌤들 제가 따로 한번 뵙고 다른 의논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부산교육청 산하의 고등학교가 이렇습니다. 특목고 13개, 자사고 1개, 일반고 95개, 특사고 32개, 기타 8개, 전체가 149개더라고요. 그게 인문계가 우리 특사가 한 3배쯤 되는 것 같아, 대충.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우리 그 직업계 고등학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 오신 쌤들, 우리 학교는 원래 옛날에 성심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심정보고, 성심보건고, 이제 2019년도에 우리 영산고등학교 바뀌어서 지금까지 이제 사회 입학생까지 받은 상황이고, 웰빙조리과 3학급, 보건간호과 2학급, 사무경영과 3학급 이렇게 있는 학교라는 거 좀 아시면 좋겠고요. 그냥 우연히 이제 자료 찾다 보니까 옛날 2015년도에 우리 학교 모습들이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있더라. 그래서 한번 좀 옛날 생각하시면서 좀 한번 그냥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옛날 모습. 이거 보니까 이 벤치도 놨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네, 이제 운동장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다른 이쪽이 많이 다르죠. 그죠? 성심로. 여기를 성심로라고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성심로. 요 펜스도 바뀌었고, 요쪽이 좀 많이 달라져 있죠. 그죠? 예쁜 옹벽으로 지금 바뀌었고요. 예. 옛날에 이제 이 중앙들 들어와서 이제 요게 뭐 게시판이 여기 있었더라고 보니까 저도 모르는 모습입니다만은 이렇게 성심보건고등학교 이거는 제가 많이 봤습니다. 영산대학교 강의 오면서 맨날 이걸 봤기 때문에. 예, 그러고 옛날에는 뭐 이 나무 밑에서 불밭 나무 밑에서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 벤치도 있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뭐 저 때는 뭐 이렇게 차를 막 아무데나 댔는데 지금 우리 새로운 차는 항상 주차장에 정해진 자리에 대주셔야 학생들 공간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래서 뭐 사실 옛날에 저 2010년 왔을 때 그냥 여러 가지 고민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왜 왔지? 내 왜 왔노? 뭐 이런 거. 안 된다. 뭐 해봤자 안 된다. 안 될기라. 뭐 이런 생각. 이런 얘기 정말 너무 많이 들었었어요. 뭐 솔직히 수업 시간에 이런 모습들 정말 학교장으로서 너무 힘들었고요. 수업 시간에 거의 다 자는 학교. 소문이 나 있더라고 보니까. 그 학교에도 다 자는 거 아닌가 이러더라고요. 정말 다 자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학교 발전의 원동력들이 이런 것들이었죠. 간판도 세웠고, 학과도 개편했고, 이름도 바꾸고, 이런 것들. 우리 선생님들 이름 바꾼 거 그냥 무심코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이름 하나 바꾸는데도 이 많은 누군가의 노력이 있었던 겁니다. 2018년 2월 1일 날 이사회 후에 총장님하고 노이사장님께 교면 변경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변경하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을 발표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6번 발표했습니다. 교감하고 행정실장 저 3명이 양산에 가가지고 6번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가 나면은 또 보완해라. 두 번째 발표하고 나면 또 보완해. 6번을 가서 발표했습니다. 그러다가 6번 발표하고 나서 설 전날 2018년 2월 15일에 갑자기 나오시라고 하더라고요. 설 전날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교감을 저 둘이 나갔더만은 저 무슨 짬뽕입니까? 이비가 짬뽕에 가서 짬뽕을 한 그릇 사주시면서 그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산으로 바꿔라.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을 때 영산문화고등학교 좋네. 그래서 영산문화고등학교 어떻습니까? 하니까 좋다 이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산문화고등학교로 먼저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교육청에다가 제가 이제 특성화도 뭐 문화니 관광이 빼도 되는 걸 제가 다른 타 지역의 학교들은 뺀 학교도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 마침 담당 과장이 또 저하고 뭐 연결이 되는 분이라서 내가 질의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영산 고등학교 되나 안 되나? 법적인 거 되나 안 되나? 그래도 하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 있어서 우리 특성화 담당 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 꼬롬하게만 인문계 비슷하게 인문계 냄새 나게 해서 애들 꽈 몰락하는 거 아이가. 이런 느낌의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 싸웠습니다. 교육청 들어갔어요. 내 스타일 아시잖아요. 가가지고 막 진짜 그 과를 뒤집었습니다. 강체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우리는 학교 살려고 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과는 반대했지만 미래인재개발과였습니다. 그 과는 반대했지만 공문을 올렸고 교육감님이 전체 부서들 아마 회의를 했더라고요. 거기에서 교육감님이 바꿔주면 되나 안 되나 각 부서별로 과별로 얘기하라 해서 결국 미래인재개발과는 끝까지 반대했고요. 나머지 과들은 뭐 상관 있겠습니까? 그렇게 돼서 사실 지금 현재 김석준 교육감님이 그나마 바꿔주라. 이렇게 결정이 나서 부산에서는 최초로 인문계처럼 영산고등학교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렇게 바뀌면서 이제 지금 많은 학교들이 한 뭐 5-6개 학교가 지금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이름을 다 바꾼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매직 사업들도 하게 됐고요. 해서 이렇게 우리 상도 받았었고요. 매직 사업하고 나서 한 해가 지나고 그 두 번째 해 2018년 4월 달에 서울에 있는 드래곤시티 호텔에서 어마어마한 호텔에서 이때 참석자가 한 700명쯤. 이혜진 선생님 이때 참석하신 거죠? 네. 또 세만 참석 안 했지. 다른 이때 참석하신 분 혹시 계시잖아요. 다른 학교 있다가. 이때 올라가서 교감을 저하고 교복 입고 저희는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학생들이 입고 있는 그 교복을 그대로 입고 저희 교감이 시작했습니다. 이 학교 교복이군요. 저 때부터 우리 학교 발전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째서 이 학교 여기가 우리가 1년 하고 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이제 우수 학교로 선정이 돼서 이제 가서 발표를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 했지만은 그 답은 우리 이혜진 선생님이 갖고 있더라고요. 원래는 세정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세정 교장이 별로 이런 거 안 좋아하거든요. 조석구 교장 별로 안 좋아합니다. 나는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백 교장 그 하락하는 거 잘할 기다. 그 교장이 그렇게 해서 아마 이혜진 선생님이
이 그때 그 직능원 담당자한테 영상고 괜찮으면 해서 한글로 맞죠? 네. 네, 그렇게 된 사실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가서 발표가 너무나 대박을 친 거예요. 교장 교감이 교복 입고 와서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직능원이나 교육부에서 거의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보면 대한민국의 직업계고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영상고 어딘지 다 압니다. 어디가 교복 입었던 사람입니다. 아,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학교 이미지를 올리고 담당자들 교육부나 직능원 쪽에서 영상고에 대한 이미지가 확 바뀌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학과 개편을 하게 됐고요. 뭐 우리 선생님들 뭐 반대 많이 하셨었지만 그래도 뭐 다 동의해 주셔서 오늘 학과를 이렇게 바꿔서 최고의 실습실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사업들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학교가 사업들 하지 않다가 많은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또 더 많은 사업, 학교가 발전할 수 있는, 학교가 학생들이 행복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침맞이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해왔던 걸 조금 넘겨볼게요. 우리 새로 오신 선생님들 계시니까 이렇게 아침맞이부터 시작해서 밥도 해줄 거예요. 요거는 김치, 이거는 사실 제 집에서 김장김치 담은 날 제가 한 포기 갖고 와서 우리 아이 저렇게 아침에 일일이 손으로 다 찢어서 우리 아이들 아침 해줬던 사진입니다. 정성을 다했던 그렇습니다. 언론에도 나올 수 있는 데 다 나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의 우리 학교 될 수 있었던 것은 밥심이었습니다. 이걸 해주고 나서 중학교 선생님들이 영상고에 대한 생각이 확 바뀌었어. 진짜 밥 해주나? 밥 해준다. 이때부터 영상고에 대한 선생님들이 중학교에 방문했을 때 선생님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 그걸 터닝 포인트를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건물의 도색도 다 이렇게 칠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수막 정리도 이렇게 해서 깨끗한 학교를 만들고요. 이렇게 작카페도 만들고, 예, 뭐 도서관도 사실은 이제 시대에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는 아직도 도서관 안 가보신 선생님 계신지 모르겠지만 한 번씩 가보십시오. 학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변했는지. 그래서 정독실, 한쪽에는 정독실, 조용하게 책 읽는 공간, 한쪽에는 카페 분위기, 그리고 서고 이렇게 해서 최고의 지금 도서관도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유공간 꿈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고요. 체력단련실, 헬스장, 그리고 영산놀이마루 같은 경우도 지금 부산에서 5개, 이거 우연히 찾은 게 이거 있더라고요. 그 학교 공간 혁신사 우수학교 중 5개가 저렇게 해서 영상고가 나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린 스마트 미래 학교를 구축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이 다녀갔죠. 뭐 다음 주에도 원래 2개 학교 오기는 한 학교는 이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고 동명공고에서 온다고요? 동명공고에서? 아니 동의공고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아마 또 반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생각 한번 해볼 때 이게 지하에서 그냥 체육 시간에 비 오는 날 잠깐 했던 공간인데 이걸 위에 올려놓으니까 우리 아이들이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블렌디드도 이제 올해도 하여튼 교육청이 블렌디드를 구축해줬기 때문에 블렌디드 활용 수업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쌤들 블렌디드 이용해서 좋은 수업 많이 진행해 주시고 특히 특별실도 2022학년대 다 구축이 될 거니까는 하여튼 이 블렌디드 특별실에는 우리가 전자 칠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교실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부장 워크숍 가서 제가 이걸 좀 한번 보여드렸는데 학교가 변화되는 과정이 그저 쉽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이 다목적과 음악실 요 자리입니다.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에 왔을 때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이 뒤쪽에 의자에 우리 선생님이 앉으시면서 수건을 이렇게 깔고 앉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왜 앞줄은 깨끗해야 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만 더러워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제가 뒤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는 뭐 진짜 뒤쪽은 뭐 반은 부사져 있고 진짜 뭐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실장한테 그랬습니다. 이거 바꿀 수 없나? 돈이 없는데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다 일단 철거부터 하자. 싹 철거했습니다. 철거는 뭐 그때 비용이 많이 안 들었으니까. 철거하고 제가 교실에 있는 의자를 한번 갖다 놔보니 딱 맞더라고요. 한자 요 계단 하나에. 그래서 참 박 장근 선생님의 그
허락을 억지로 얻어가지고 싹 뜯어내고 의자를 저렇게 학생들 의자를 저렇게 놨습니다. 그때 우리 행정실장님부터 해서 또 열심히 이렇게 다 일을 하셨죠.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돈이 좀 생겨가지고 지금 이걸 새로 다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앉기 힘들고 더러운 자리에 우리 아이들을 앉혀놓고 수업을 했으니 아이들이 학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겠냐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이거든요. 선생님이 앉기 싫은 그 의자에 아이들은 앉아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앉아서 수업을 했다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앞부분도 사실은 원래 이런 칸막이 있었잖아요. 이 공간이 이렇게 뭐 방송실처럼 돼 있어서 여기 가가 있었죠. 여기까지 싹 다 뜯어내고 이렇게 바꾸고 이제 드디어 4,300만 원짜리 LED 전광판이 들어와서 이렇게 불 안 꺼도 되는 이런 공간에서 우리는 특강을 연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요. 우리 어디에서 BTS가 온 줄. 하여튼 얼굴은 좀 BTS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춤은 BTS로 봐주는 걸로 인정해 주는 거. 저는 이런 모습 보면 너무 행복해요. 제가 며칠 전에 화요일 날 개성고등학교 특강을 다녀왔습니다. 개성고등학교도 이번 주가 다 이제 신학기 준비 기간이 그거는 특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는 선생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특강을 1시간만 하고 왔는데요. 인문계잖아요. 개성고등학교가. 근데 거기는 전신이 뭐죠? 부산상업고등학교입니다. 부산상업고는 공립이니까는 인문계로 쉽게 잘 바꿀 수가 있어서 강감동으로 이사가면서 아마 인문계로 바꿨던 것 같아요. 그 교장선생님 얘기 들어보니 아직도 힘들대요. 실업계에서 옛날 말 실업계에서 직업계부에서 인문계로 바꿔서 성공한 학교가 거의 없습니다. 나는 그래도 부산상고 개성고는 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개성고도 지금도 힘들답니다. 애들 수준이 낮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학교도 늘 이제 인문계로 바꿨으면 해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하셨잖아요, 이사장님께서. 근데 저 오고 나서 학교가 이제 특성화고로 또 정말 잘 정리가 되고 잘 정착이 되고 학생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사장님도 며칠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더 이상 인문계 안 간다. 지금 현재 우리 학과가 최고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래서 개성고도 그래서 이걸 보여줄 때면 선생님들이 완전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내가 꿈 내려온다도 보여줬거든요. 해주고 있는데 요걸 짧게는 뭐 시간이 짧게 보여줬는데 그 선생님들이 정말 감탄을 하더라. 이렇게 이런 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학생들 교육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갖고 지금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져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 입학식부터 해서 이렇게 뭐 저희들 직무 연수까지 다 이렇게 다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학교 홍보를 위해서 이런 일들도 다 했고요. 그래서 3주 3무는 잘 정착됐고 흡연 부끄럽지만 뭐 저랬던 학교가 지금은 담배 없는 학교. 단순히 단속하는 학교가 아니라 저는 이걸 어디 가도 굉장히 자랑합니다. 그러면 성공 학생들을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면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학생들을 교육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뭘 제일 많이 묻느냐면은 이렇게 게시판에다가 학교 게시판 붙여놨다 하니까 괜찮냐는 겁니다. 인권 아니냐는 거예요. 애들이 아무 소리 안 하냐는 거예요. 애들도 뭐 자랑스러워하는데 애들 저 사진 찍어가지고 집에 가서 부모한테 보여주면 부모들이 너무 좋아한대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 일해 놓으면 저거 사진 찍어 집에 갖고 갑니다. 가서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단속만 아니라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정말 아이들 사랑으로 우리 학생들 사랑으로 지금 교육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덕분에 우리는 작년에 학교 협인예방 사업 우수 학교로 선정이 돼서 아직 수건이 안 왔죠. 예. 100만 원의 상금을 받았는데 100만 원 상금 뭘 썼고 쓸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수건 지금 내려오다 그랬죠. 부장님 내일 오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아마 수건이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은 요 수건입니다. 예, 그래서 100만 원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선물이고요. 그래서 뭐 교장실에 이렇게 휴대폰 옮겨서 학생 근태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작년 21학년 때 제일 멋진 게 이제 이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7개월 우수 학급 선정해서 줬던 이게 쉽나요 어디? 인문계도 잘 안 돼요. 근데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정말 멋진 학교입니다. 그 학교 어디라고요? 영상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많은 우수 사례 발표도 됐고요. 상도 정말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 또 사업이 너무 많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인정합니다. 사업 많습니다. 사업 안 하려면 딱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인문계를 가면 이런 사업 거의 없어요. 요새 인문계는 가끔 한두 개는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도 뭐 과학 중점 뭐 무슨 학교, 뭐 외국어 뭐 중점 버시기 학교 이래가지고 돈 한 1,000만 원짜리 쓰는 사업은 해요. 그러나 인문계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저 역시도 22년 동인고등학교 있으면서 사업이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그냥 오로지 수학 정말 교재 연구 열심히 해서 아이들 수학만 잘 가르치면 되는 그게 인문계입니다. 근데 특성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고는 학교가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왜 사업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사업 안 하니까 인문계 학교는 가면 안 한다. 그런데 부산관광부는 산업기사반도 하고 도시학교 하죠. 예. 부산정보고도 도시학교 하고 있고요. 세정고도 산업기사반 운영하고 있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잘 나가는 학교들은 더 많이 한다는 걸 좀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 특성하고 봅니다. 어느 학교인지 말씀은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합격 점수 한번 보십시오. 2020년도 한번 보십시오. 부산에 있는 특성고등학교입니다. 2020년도에 최고 점수가 1%도 아닌 0.52%가 1등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최하 점수 78.5%, 한국조리 3.10%가 1등, 최하 점수 41%짜리. 71%짜리. 그 작년에 조금에 실패했다 그랬죠, 제가. 어느 학교인지 대충 아시겠습니까? 정말 부럽습니다. 저 학교가 제가 가고 전에 지금 8부 능선까지 와 있는 그 학교입니다. 부산관광고등학교 성적입니다. 올해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모 학교입니다. 영상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갈 길이 멀죠. 그러나 될 겁니다. 취업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취업률은 근 50% 이상인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취업률이 낮은 건 사실이잖아요. 우리 학교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 나죠. 이게 결국 우리끼리 다가 아니라는 걸 좀 아셔야 된다. 어느 학교는 정말 더 많이 노력해서 학생들에게 대해서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 나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더 뭐 사실 우리 선생님들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경쟁을 하고 있는 다른 학교는 또 더 많이 해서 더 좋은 학교로 발돋움하니까는 또 덕이 되는 또 그것도 또 많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날 한 씨에 뿌린 씨앗도 없고 피는 시기는 서로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학교에 진학한 아이들은 좀 꽃이 피는 시기가 좀 늦은 아이들을 좀 많이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는요.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지 꽃이 필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22학년도 영상고 슬로건은요. 이렇습니다. 더 매력적인 특성화고다. 제가 이제 이게 뭐 저 나름대로 이제 많이 이렇게 그 슬로건을 갖다 하고 작년에 이제 배움이 즐거운 학교 해서 어디 가서 배움이 즐거운 학교 붙어 있으면 그건 2021학년 구축한
곳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매력적인 학교,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입시 홍보물이나 사용할 때 더 매력적인 학교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매력적인 특성화고인데 수업 분위기 조성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즐거운 수업이 되어야 되겠고요. 학생들 진로 집중. 취업률 한 25%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우리가 지금 사업하는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신입생 성적은 90% 후반은 절대로 못 들어오는, 안 들어오는 학교. 적어도 우리는 80%대 70% 안으로 진입해서 부산관광고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학교로 거듭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더 매력적인, 지금까지 매력적인 학교는 맞습니다. 우리 학교가 매력적인 학교는 맞는 것 같아요. 매력적인 학교는 맞는데 더 매력적이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들었느냐 하면요, 어떤 학생이 저거진 옆에 특사고가 있어요. 해운대 관광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저거 집 옆에 걸어서 가면 되는데 우리 학교까지 올라가면 어때야 돼요? 매력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가요?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진로 체험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영상고 최고다. 시설, 선생님 최고다. 근데 원서 딱 열 때는 정작 가까운 데 있더라. 그래서 더 매력적이어야 된다. 원서 쓸 때 옆에 특성화가 있어도, 해운대 관광구가 있어도, 부산 정보관광구가 있어도, 부산 관광구가 있어도 영상고에 낼 수 있는 그 정도 학교, 더 매력적인 학교, 이 학교를 올해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되겠습니까? 네, 한번 만들어 보입시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오고 싶은 학교, 머물고 싶은 학교, 꿈을 이루는 학교 해서 작년 슬로건이 배움이 즐거운 학교를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런 데 집중하십시다. 배움이 즐거운 학교. 그래서 이제 학습 분위기 좀 조성하고, 또 처음 오시는 선생님들 혹시나 수업 시간에 자습시키지 마시고요. 학생들 잠자지 않도록 하고, 앉아서 수업하지는 마십시오. 앉아서 수업 절대로 효과 없습니다. 그럼 영상물 리더반 올해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코로나가. 만약 코로나 진정돼서 올해 영상물 리더반이 되면 하여튼 저부터 감독하겠습니다. 우리 학년 부장님들, 교감생들 해서 저희들 우리 학생들 저녁 늦게까지 리더반 운영을 하도록 하고요. 출결 우수반, 작년에 이걸 얘기해서 작년에 했는데 정말 잘 됐거든요. 올해도 똑같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적 우수 학생 관리, 수호 천사 결성, 요거는 2021년 하던 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와 학생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아직도 옛날 이야기 하시는 선생님들 계시거든. 이제는 2022학년도부터는 절대로 우리 애들 안 된다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애들 이미 다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요. 옛날에 30대 아이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선생님들은 심기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학생들 모두 다 바뀌었으니 이제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수업으로 보답을 해서 우리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요것도 참 작년에 잘 된 거잖아요. 우리가 1인 1관광 학교.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자격증 하나씩 따도록 한 거, 이것도 굉장히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전체적으로 ITQ를 따게 했더니만 이놈들이 잘하네요. 그리고 우리가 안 시켜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2학년들이 막 그랬잖아요. 왜 우리는 그때는 안 시켜주냐고. 우리 1학년 때는 왜 안 시켜주고 지금 일하느냐고. 그래서 걔들 새로 한 반을 만들어줬잖아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아이들이 모르는 거 같지만 아이들은 다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을 위하는지 위 안 하는지를. 그래서 정말 작년에 실시하면서 제일 잘했던 게 이 1학년들 ITQ 이거 했던 거 정말 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김현정 부장이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원래 1학년들이 자격증 취득 95%예요. ITQ 저거 다 땄다. 몇 명 말고 다 땄거든요. 그 다음 2학년들, 3학년들 이렇게 해서 조리과는 조리과대로 자격증을 많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보험간호과는 우리가 작년에 사실 100%를 못했습니다. 보험간호과 국시 합격률 100%인데 조금 서운했는데 올해 2022학년도에는 국시 100%. 김현정 부장님 되겠습니까? 우리 3학년 부장님, 박경인 부장님 되겠습니까? 우리 또 파티 또 한번 하셨다. 그래서 저도 최대한 많이 지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학교 가는 거 중요하죠.
대학교를 가려면 어차피 좋은 대학에 가도록 좀 상담 좀 잘 해주십시오. 대학교 가려면 어차피 좋은 대학에 가도록 합시다. 그냥 쓰게 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대학에 보내주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취업입니다. 특사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취업입니다. 그래서 선취업을 해서 후학습할 수 있는 분위기. 좋은 학교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부산관광고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부산관광고 한때 70%까지 취업됐거든요. 성적이 1%, 5%, 10%, 20% 된 애들이 취업을 다 한다고. 걔들 바보입니까? 걔들 바보 아니잖아요. 그렇게 선취업해서 이 아이들이 나중에 공부가 필요하다 해서 후학습을 했을 때 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그냥 무심코 대학 가라 이런 소리 조금 고민을 하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6 산무운동의 완성기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3.6 산무운동이 정착되는 그런 완성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모두 함께 해주시고요. 글자가 좀 깨지네, 그죠? 위키백과 사전에 보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보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사 역할이 이렇더라고요. 학문과 기술, 직업교육, 시민으로서의 소양, 단체사회에서의 역할, 생존기술 등을 가르친다. 교사의 역할이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 당연하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며 창의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교사의 역할이자 교사가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선생님들 교수님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한쪽으로 사업도 하는 사람 맞습니다. 저는 사업도 하지만 평생 선생으로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저는 사실 선생이라서 정말 행복하다. 어디 가서든 얘기합니다. 이제 요런 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개성구에서 강의했었던 거 하고 이제 이렇게 좀 같이 준비를 했었는데요. 저 컸습니까? 한 몇 년 전쯤 되겠습니까? 20년 전쯤 안 되겠습니까? 유일하게 이 사진밖에 없습니다, 제가. 쌤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수업하는 좀 찍어 놓으세요. 추억이고 역사거든요, 이거도. 근데 제가 유일하게 갖고 있는 사진 이거 하나밖에 없는 해상도도 낮아요. 그래서 해상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게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처럼 쓰죠. 수학 선생들은 원래 저렇게 칠판을 딱 내등분해가지고 쫙쫙 이렇게 하여튼 정리정돈이 잘 되어야 수학 선생입니다. 요거는 대학교 때 제가 수업하는 모습을 살짝 셀카를 찍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영산고등학교 와서 교장하는 노릇인데요. 저는 다 좋습니다. 저는 선생이 좋습니다. 어떤 것보다 선생이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상도 받았습니다. 네, 상도 받았고요. 나는 여기에 우리 학생이 적었다 이거 애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교장 선생님께서 도전 정신이 강해 영상고 학생들도 보고 배운대요. 선생님들 모습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거울 있잖아요. 인스타에 1월 2일 올라온 글요. 선생님 덕분에 학교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서 너무 좋아요. 동생들이나 친구들한테도 학교 얘기하면 다들 부럽다고 해서 자부심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산고에 입학해서 제 인생이 더 밝게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전부 좋으시고 학교도 재미있고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제가 1월 2일 날 이런 데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일요일 여성시대 양희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석입니다. 반짝이는 아침 햇살 속으로 꿈을 안고 차오르는 새처럼 푸른 가슴 따사로운 숨결로 달려가는 여성시대. 첫 번째 편지는 부산 동래구에서 홍재원님이 주셨네요. 부산 영산고등학교 교장 선생님께. 제가 영상으로 편집했습니다. 원래 라디오입니다. 백용규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영산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를 학교에 보내면서 교장 선생님께 감사한 기억이 많네요. 지금이라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용기 내어 몇 자 적어봅니다. 처음 아이를 학교에 보낼 때 걱정이 많았어요. 일반 고등학교와는 성격이 다른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것도 분명 좋은 선택인데 그땐 괜히 남들의 시선을 더 신경 썼거든요. 하지만 제 걱정들이 무색하게 등교하는 딸의 모습은 즐거워 보였어요. 스스로 아침 일찍 일어나 학교 갈 채비를 하는 아이의 모습이 낯설면서 신기했달까요? 학생들을 위해 매일 아침 밥상을 준비해 주신 밥심 캠페인 덕분에 우리 딸이 신나서 등교했던 것 같습니다. 2학년 올라가서는 코로나 때문에 밥심 캠페인을 못 여니까 많이 서운해하더라고요. 매일 무슨 메뉴가 나올까 기대하는 낙으로 학교에 간 게 분명하죠. 무더운 여름날엔 아이스크림을 나누어 주시고 시험 보는 날엔 고사장 앞에까지 찾아와 응원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학교 앞에서 아이들 등굣길을 격려해 주시는 교장 선생님. 그런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은 정말 큰 힘을 얻었을 겁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정말 많이 위해 주셨어요. 게다가 학부모의 마음은 어쩜 그렇게 잘 아시는지 학교 생활이 궁금할 저희를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도 만들어 주셨죠. 아이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버스킹 공간도 마련해 주시고 활동하는 모습도 커뮤니티에 올려주시고 정말 좋았습니다. 부지런히 소식들을 전해주신 덕에 마음 놓고 아이를 학교에 보냈네요. 아마 저처럼 다른 학부모님들도 선생님께 감사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안에서 열심히 공부한 우리 딸, 내년에 원하던 간호학과에 진학해요. 딸아이가 교장 선생님이 존경스럽다고 매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오래오래 학교에 계시면 좋겠다고요. 자기는 곧 졸업하겠지만 후배들도 좋은 학교 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진심인지 아시겠죠? 부산 영산고 백용규 교장 선생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 언제까지고 변함없으시길 바랄게요. 다시 한번 아이들을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참. 네, 양희은의 내 어린 날의 학교 주말에 예, 뭐 이 이유는 뭐 두 MC들이 뭐 멘트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비단 저한테만 쓴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영산고를 대표해서 뭐 학교장에게 보내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저 학부모님이 보는 입장에서 학교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일 아침에 뭐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정말 기분 좋게 학교가 변화되고 학교가 노력하는 모습들을 학부형들이 다 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선생님이 이제 이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제 고민을 제가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뭐 행복해야 된다 그러시는데 혹시 이런 거 어떻습니까? 경찰 공무원 먼저 행복한 경찰서. 공무원이 행복한 도시 부산광역시. 경찰 공무원이 행복한 동부경찰서. 안전을 넘어 감동을 전하는 동부. 이렇게 많죠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뭐 행복하냐는 화두를 지난 21년도 방학식 때 뭐 그런 얘기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선생님들이 행복하다 여러 가지 고민해봐야 되고 도대체 선생님 행복이 뭐지? 어떻게 행복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그 이후에 방학 동안 내내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된다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월급쟁인데 고객들은 학생들인데 우리가 행복해야 될까?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혹시 그럼 행복은 뭐지? 이런 것인가? 앉아서 수업에도 아무 소리 안 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자습시키고 선생님 책을 읽고 있고
폰을 봐도 아무 소리 안 해야 되는 학교인가? 조금 불편하지만 출근이 가능한데도 병가 사용하는데도 아무 소리 안 해야 되고, 금요일에 자주 연가 주기적으로 쓰시는 선생님한테도 아무 소리 못하고, 교무실 입장하고 휴게실에 자주 가서 상주하시는 선생님, 학교장이 수업 시간에 복도 순시하지 않는 거, 학교 홍보 활동하지 않는 거, 퇴임하기 몇 달 전부터 부적절한 병가 사용하는 거, 퇴임식 참석하지, 이렇게 행복한 것인가? 여러 가지 제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되지? 아니, 우리 선생님 행복, 나는 선생님 행복은 교권을 생각하거든요. 교육권. 내가 교육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주장, 복지죠, 복지. 근데 하여튼 이것에 대한 지금 계속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지? 행복해야 돼. 행복은 스스로 만드는 거 아닌가? 학생들에게 우리는 행복하게 해주는 건 우리가 당연히 그 학생들을 해줄 권한이 있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가 행복해야 될까? 이것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보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을 더 행복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 심지어 어떤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시동 걸고 나오는데 설사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집에 돌아가서 그냥 병간에 딱 하더라고요. 과연 옳은 것인가? 뭐 이런 생각, 뭐 여러 가지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맞습니다.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등달아 교사들도 행복한 학교. 이 문구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학생들은 행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지금 존재하는 것,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 오는 것이 행복하고,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면서 정말 원하는데 대학을 갈 수 있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먼저 행복할 수는 없다. 선생님이 먼저 행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학생들이 행복하니까 우리는 수업하기도 좋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네? 그리고 행복은 선생님들 스스로 찾아가셔야 됩니다. 아이들 방향으로. 우리는 아이들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행복하다 보면 우리도 같이 행복하지 않을까? 결국 저 행복의 중심에는 학생들 교육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행복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그거는 학교장으로서 저 개인적으로 확고한 신념이고요. 이렇게 이제 그 부산교육청에서도 보니까는 지난번에 우리 그 아침밥 주는 게 이렇게 홍보가 됐죠. 그래서 보면은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자기들이 우리 학교 홍보해 준 겁니다. 얘들아 주먹밥 먹자.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 학생들 위해서 조금 움직였을 때 학생들은 행복하다. 그 모습이 결과적으로 그걸 보고 우리는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학교도 영선은이야 말 쓰죠? 진짜. 네. 영선은 쓰죠. 우리 오 기사님이 영선은으로 들어와 계시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굉장히 놀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육청에도 영선을 뽑는답니다. 교육청에서 영선을 뽑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각각 학교에 영선을 갖다 배치를 했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영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의자 부사시설 때 혼치 주는 사람. 전기선에 문제가 있을 때 연락하면 와서 전기선 수리해주고 바로 해주는 사람. 이걸 위해서 교육청에 영선을 그때 많이 뽑았답니다. 근데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다 학벌이 대학교 졸업생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공립학교에 영선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영선을 내용은 국어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건축물 따위를 새로 짓거나 수리함. 이게 영선원이 하는 일이랍니다. 근데 지금 공립학교에 영선을 뽑아놓은 영선원들이 컴퓨터 사달라고 컴퓨터 앞에 앉아있답니다. 그러면서 수리하라 하면은 업자 부른답니다. 업자 불러가지고 수리하라 한답니다. 그렇게 돈 내라 하고. 와, 참 정말 내가 최근에 그 이야기를 교육청에서 들었거든요. 그렇게 다시 말해서 이제 뽑아놓고 나면은 나는 내가 왜 하는데 돈도 내가 시키면 되지. 나도 대학교 나왔는데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 얘기 왜 나왔냐면 교육청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랫게 가서 어느 국장님한테
내가 해보니까 영선원이 좀 많이 필요하더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해보니까는 다른 뭐 교직원은 다 중요하지 영선원이 한 명만 더 있으면 두 사람이 다니면서 보수도 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이 얘기를 우연히 하다가 이 얘기를 했지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선을 뽑아놨지만은 수리하는 놈 하나도 없다. 그냥 컴퓨터만 두드리고 앉아있고 뭐 업자 불러가지고 일 도로 시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과연 우리는 모두 각자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지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조직사회에서 이렇게 조직에 역행하는 생각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옳은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역행하는 생각들이 있더라도 이렇게 올바른 생각들이 조직을 위하는 생각들이 좀 더 자꾸 많아지면 이렇게 나쁜 생각, 뭐 나쁘다까 좀 이상은 합니다만 조직의 긍정적인 생각들로 이렇게 모두가 바뀌어야만이 그 조직 전체는 올바른 문화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 기존 쌤들한테는 제가 이거를 읽어드렸고 저 게시판에도 제가 붙여놨는데 저는 학교장으로서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정말 이 최고의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줍니다. 물은 그냥 모두 흘러내립니다. 퍼부으면 퍼부은 대로 그 자리에서 물은 모두 아래로 빠져버립니다. 아무리 물을 주어도 콩나물 시루는 밑빠진 독처럼 물 한 방울 보이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콩나물은 어느새 저렇게 자랐습니다. 물이 모두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콩나물은 보이지 않는 사이에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물이 그냥 흘러버린다고 헛수고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 것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매일 콩나물에 물을 주는 일과도 같다고 했습니다. 물이 다 흘러내린 줄만 알았는데 헛수고인 줄만 알았는데 저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물이 한 방울도 남지 않고 모두 다 흘러버린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매일매일 그러지 않고 물을 주면 콩나물처럼 무럭무럭 자라요. 보이지 않는 사이에 우리 아이가.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그러지 않고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되는 열정은 지속적인 열정입니다. 아이들을 특히 내 자식도 똑같습니다. 꾸준히 매일매일 콩나물에 물 주듯이 해야만이 옳은 교육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 시대를 치우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습니다. 선생님들은 제가 똑같습니다. 저도 아침에 어떨 때 에이 시원하고 결과나가 실수할 때 많습니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서로 다르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선생님의 직업은 그래도 돈도 주고요. 뭐라 합니까 이렇게 우리 돈도 주고요, 월급도 주고요, 존경도 받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가서 그래도 선생님이라 하면 아이고 선생님이십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무와 권리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해야 할 교사로서 의무감은 망각하고 혹시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또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좀 리얼한 얘기 좀 한번 하려고요. 우리 샌디 좀 잘 모르는데 나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에 내가 사실은 개성고 이제 강의 가기 위해서 좀 준비를 하면서 좀 디테일하게 좀 한번 알아봤어요. 저도 맨날 뭐 내 연봉이 얼마인지 뭐 세금이 얼마 떨어지는지 진짜 몰랐거든요. 이번에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샌디 잘 모르시고 1억 넘는 분이 이제 내년에 22학년도에 이제 5분 되십니다. 교장 교감 빼고 1억 넘습니다. 연봉이 이제 우리 학교생들도. 41호봉이 9,500입니다. 9,50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치면 한 45 넘으면은 9,500 이상입니다. 선생님 호봉 연봉. 제일 밑에 누구신지는 대충 감이 잡히나요? 그래도 3,800, 4,800입니다. 야, 많이 받네. 많이 받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생각보다 나는 원래부터 많은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갖다 개성고 가서 내가 얘기를 했지만 거짓말이라는 거야. 내 거를 못 받는다는 거야. 근데 아니 쌤 유토봉인데요 하니까 그 대답은 안 하던데.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은행 직원들 연봉 많다고요.
은행들 연봉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주변에 혹시 뭐 부군이나 아버지가 은행 직원, 은행 경험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은행도 보니까는 차별이 많던군요. 이 평균입니다. 평균. 한국시티은행이 제일 많다. 연봉이 1억 1천만 원. 제일 밑에 뭐 있습니까? K뱅크, 뭐 농협 5,600. 근데 보니까는 내가 이제 대충 이걸 조사하면서 알아보니까는 부장 이상 되니까는 한 1억이 넘더라고요. 부장 넘으면은. 이게 그 되기 전에는 좀 미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높은 거 맞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그 국민은행에 15년 지점장 한 친구가 있습니다. 완전 전설적인 친구가 있습니다. 한 4년 전에 이제 55세가 정년이거든, 걔 지점장은. 그래서 내가 이번에 전화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니 다 했으니까 끝났으니까 니 솔직히 얘기해라. 니 연봉 얼마 받았노? 니 그만두던 애 연봉 얼마인지 물으니까는 그만두던 애에 지금 1억 2천 받았다 하더라고요. 국민은행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선생님과 비교해서 많지 않다. 근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들은 적다고 어디 가서 자꾸 얘기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심지어 뭐 이렇게 뛰는 것들 다 뛰고 이제 자꾸 얘기해요. 그러나 이제 은행이나 일반 사조직에서 사기업들은 다 끌고 모아서 연봉이란 말이에요. 왜? 많이 받는다 해야 이게 좀 가오가 잡히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선생님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여도 되나? 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요, 뭐 매달 다르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는 제가 한 달에 내는 월급 받을 때 통장에 빼가는 돈이 소득세가 한 120만 좀 돼 대충, 어떨 때 130만 되면 120만 좀 돼 대충. 사학연금이 한 75만 원 돼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30만, 저 다 합치면 225만 원이에요. 매달 나는 저거는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게 나도 맨날 받으면 돈이 없습니다. 나도 맨날 돈이 없어요. 그게 이제 연봉 1억을 기준으로 합시다. 연봉 1억에도 보면 그러면 상식적으로 1억 같으면 매달 받아야 되면 대충 얼마입니까? 800 받아야 되잖아요. 800 맞죠? 800, 8천. 그죠? 800좀 안 됩니까? 1억 같으면, 연봉 1억 같으면 매달 800 받아야 돼. 800이 내 호주비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800에서 기본 떨어지는 게 225만 떨어진다니까요. 좋아하세요? 좀 많이 주면 좋겠다. 얼굴 주니까. 그렇게 한 500밖에 안 들어옵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니까 개성고도 같으면 그 선생님이 나한테 대던 선생님이 뭐냐면은 그런 거 떨어지는 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세금은요. 한번 보세요. 세금은 세금은 요겁니다. 세금은 요거. 따지면 세금은 이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사학연금이고 내가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내가 아플 때 가서 보험용인데 실제적으로 내는 세금은 한 달에 한 120만 원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올렸거든요. 대충 보니까는 전체 제가 낸 게 매달 이렇게 자동차 떨어져 띄놓은 게 얼마였냐면 한 1,500주 띄놨었다고요. 300만 원 받으시네. 아, 이래 좀 바꿨어요. 좀 바꿨어. 제가 한 1,500만 띄놨더라고요. 자동적으로 이제 종합세금이 띱니다. 쌤들 월급에서 매달 이렇게 띄놓은 게 제가 대충 한 1,500좀 띄놨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합니까? 연말정산 하잖아요. 연말정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제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제하고 공제해서 제가 대충 한 300만 원쯤 보고 대충 해서 내가 계산해보면 한 1,200만 원쯤이 내 결정세액이에요. 나는 띄놓은 게 1,500만 띄놨는데 실제적으로 뭐 공제될 거 공제하고 마지막 계산하니까는 1,200만 원쯤이 내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돌려받는 거죠. 300만 원. 맞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실제 내는 세금은 얼마쯤 되는 거예요? 한 1,500 띄났지만 대부분 좀 많이 돌려받잖아요. 또. 그래서 세금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뭐예요? 사학연금이 건강 이런 게 좀 많이 받아서 그렇죠. 그 다음 이거 아세요, 혹시? 저도 오늘 알았습니다. 죄송한데. 공무원, 우리 그 선생이나 공무원들 퇴직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게 이제 두 부류로 나눠야 됩니다. 기간제생들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기간제생들은 퇴직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들어가시잖아요.
근데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이제 공무원에 전하기 때문에 정규 선생님들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저 오늘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바보였던 것도 이때까지 왜 그런 생각도 안 해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퇴직금이 연금에 들어가서 나온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법에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월마트가 우리나라에서는 망했지만 월마트 창업자가 보스는 한 사람 고객뿐이랍니다. 고객은 회장에서부터 하부의 구성원들까지 모두 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객이 다른 곳에 돈을 쓰면 결국 우리는 일자리를 모두 잃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고객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했는데요. 우리 선생님 보스는 누굽니까? 누구? 이정하세요. 정하세요. 우리의 보스랍니다. 진정한 월급을 주는 우리 이정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의 보스는 학생들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그 링컨 하우스 광주라고 하는 대안학교더라고요. 거기에 학생들 설문조사한 결과가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학생들에게 질문했습니다. 학교는 선생님은 무엇이냐고 물어봤답니다. 내비게이션이다. 내비게이션이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내게 신호를 주고 해결책을 준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돋보기다. 선생님들께서 나를 자세히 살펴보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나 또한 나를 자세히 볼 수 있다.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학교를, 선생님을 생각하는 게 이렇습니다. 심장 충격이다. 죽어가는 내 마음을 잘 이끌어주시고 혼돈해주시면서 내 마음을 살려준다. 채찍이다. 채찍을 맞을 때 아픈 것처럼 썬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지만 선생님의 마음을 알고 나면 내 마음에 변화가 오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교를.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하루 등한시에서 보내가지고는 안 될까. 우리 교육자니까는, 우리 선생님이니까는. 이 장면 써먹었던 건데 교장 때문에 일하지는 마시고요. 우리 오직 학생이나 학교를 위해서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 뭐 전에 우리 기존 쌤들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봤던 영상인데요. 조직사회는 요 영화는 에이트빌로우라 그래서 남극에 문제가 생겨서 썰매개들을 남겨놓고 왔다가 다시 갔을 때의 모습이랍니다. 저 개들이 저 새를 잡기 위해서 지금 모였습니다. 저 새를 잡기 위해서 모인 겁니다, 지금. 근데 눈치 없는 게 찢어버렸습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대장이 화가 났죠, 이제. 멀리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떡할 거냐 말이지. 역시 대장입니다. 대장이 나타났습니다. 야, 너 저가 있어. 너는 저쪽으로 가고, 너 그 가만히 있어. 눈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자, 뭐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지금. 아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가만히 있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새를 잡기 위해서 한쪽에 모든 개들이 다 뭉쳐져 있죠. 대장은 그 반대편에 지금 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장이 다른 개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지금 새를 몰아가는 겁니다. 나는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대장이 저 새들을 반대 방향으로 쫓아버렸죠.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개들이 이렇게 새를 잡는 거예요. 야,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다 새를 잡아서 이렇게 대장한테 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좋게 다 하나씩 나누어서 대장이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기서 저렇게 누군가가 어떤 조직에서
찢지는 않아야 되겠다. 저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 조직은 돌아가고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저 아까 그 개는 지각은 찢어버리니까는 잡고자 하는 세대에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사실 저런 개들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저 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새들을 잡아서 누군가 잡아서 이렇게 먹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자 그다음 그래서 이제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런 모습을 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장서서 가는 저 기르기도 굉장히 많이 힘들거든요. 가장 먼저 바람을 맞으면서 그 무리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 힘찬 날개짓을 저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뒤따라오는 동료들은 저렇게 소리를 내어서 앞서가는 리더 기르기를 격려하는 거죠. 저런 모습으로 조직은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누구나 다 힘들거든요. 위치가 서로 다를 뿐입니다. 저도 늘 저 뒤쪽에 있었지만 오늘 영상부에서 저도 제일 앞에 있는 기르기로서 살아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날개짓 하는 거 많이 힘들거든요. 그럴 때 뒤에 따라오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아이고 교장선생님 잘하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힘이 나서 열심히 날개짓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게 이제 서로 조화롭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는 어쩌면 영상부 학교장 기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고 학교장에서 떠나더라도 우리 영상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는 그동안 학교장으로서 과하게 해왔던 저의 역할들을 이제 서서히 내려놓을 것입니다. 5년간 공모교장의 무게감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 덕분에 학교가 많이 발전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교감 또한 너무나 많은 일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교감생이 아침에 출근할 때 어떨 때 보면은 정말 제가 가슴이 아플 때도 많습니다. 이제 2022학년도에는 교장과 교감 얻기 위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함께 들어주시야만 지속 가능한 영상고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뭐 이렇게 하시면서 건의사항 있으면 저한테 직접 와서 건의하십시오. 카톡 좋잖아요. 오늘 교장선생님 그거 나빴어요. 교장선생님 오늘 뭐 갑질이에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 대화 준비 항상 되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뭐 그냥 다른 얘기 이렇게 불쑥 그런 얘기는 좀 안 해주시면 좋겠고요. 서로 마음 다치니까는요. 대화해서 안 될 만한 그런 교장 아니니까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항상 저한테 일단 1차적으로 와서 말씀을 하시고 1차적으로 얘기했는데 안 되면 뭐 다른 액션 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로 마음 다치지 않는 선에서 함께 이 영상부의 조직체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자신의 업무는 자신이 좀 직접 해주시고요. 적어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우리 교직의 문화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내려주는 첫 번째 사업으로 원래 교무실에 있었던 휴대폰 함을 원래 있었던 교무실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교무실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감 선생님 제일 안쪽 책상 안쪽에 내일 저 휴대폰 사물함부터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려드리고 이제는 지속 가능한 학교가 되기 위해서 그동안에 교감만이 열심히 해왔던 이 모습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나누어서 해주셔야만이 지속 가능한 학교가 될 거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하나 둘 본 자리로 되돌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교지에 제가 뭐 또
글을 한 써달라고 해서 제가 고민하다가 한 5분 만에 쓴 글이었습니다. 뭐 저는 뭐 시라기보다 그냥 쓴 글인데 제가 학교장으로서 느꼈던 것을 그대로 그냥 한 5분 만에 적었던 거 그냥 드렸는데요. 그냥 그냥 테스형의 제목은 했었습니다.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사랑은 또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을 모르겠다고 누군가 테스형을 외쳤어. 2017 교장 부임 당시 학교는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난 여기 왜 왔을까? 테스형을 원망도 하였어. 나 자신을 알기 위해 매일 아침 교문에서 아침맞이하고 아침밥도 해주고 성심에서 영상 이름도 바꾸었어.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위해 미쳐 지낸 시간들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소맥 한 잔의 힘으로 또 하루하루를 이겨냈어. 아침 여명이 밝아오듯이 학생들 얼굴이 밝아지고 선생님들 마음이 열리더니 학교는 변하기 시작하였어. 2021 드디어 신입생 모집 대성공을 소리치지만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빈 가슴 하나 부여안고 아침맞이 달려가. 여기에서 저의 빈 가슴은 성적 향상이었습니다. 좀 더 성적을 향상시켜서 좀 더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저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입생 모집은 제가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동안은 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처럼만 하면. 그러나 좋은 성적의 학생들을 불러들이는 거, 입학시키는 거, 그거는 좀 더 고민해야 됩니다. 그게 저희 아픈 아직까지 채워지지 못한 저희 빈 가슴이고 아픈 가슴입니다. 우리 쌤들 함께 이 부분 고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속썩새 한 번 온다고 저렇게 대추가 저렇게 익지는 않는다 했습니다. 저속에 태풍도 몇 개 들어있을 거고요. 벼락도, 천둥도 몇 개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학교는 학생은 저절로 절대로 좋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열정과 사랑,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2학년도 우리 모두 함께 영상거리에서 파이팅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